다음으로요. 이재명 후보, 민주당 후보 어제 신년 기자회견 했는데 예. 자, 어떤 내용을 좀 관심 있게 보셨는지 이건 먼저 최태근 씨. 예. 국민의힘이 이렇게 당내 분열, 세포 분열로 바쁜 와중에 우리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소하리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이 의미가 깊은 게요. 200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난 IMF를 극복한 것을 대내외에 선언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 했던 신년 기자회견의 가장 상징적인 것은 이거였죠. 대한민국을 종합국력 5대 강국으로 만들겠다. 국민소득 5만 불 시대로 달려가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이 이재명 후보가 만든 이 기발한 이 공약 때문에 좀 묻힌 감이 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상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탈모약을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는 것이 너무 많이 이렇게 언론을 도배해서요. 이재명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이 오히려 좀 묻힌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세 분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오늘 인터넷을 쫙 봤는데요. 이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고요. 그런데 또 오늘 오전에 또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 공약 자체도 탈모는 질병입니다. 있어야 될 머리털이 빠지는 것은 질병이고 질병 코드도 있는데 이제까지 이것을 미용적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건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질병으로 봤을 때 분류했을 때는 당연히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것이 맞기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본 이재명 후보의 발빠른 국민의 마음을 발빠르게 수용하는 것 이 점을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일 날 민주당 청년선대위의 간담회에서 2일 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그 자리에서 듣고 일리가 있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판단해서 바로 검토 지시를 하고 이틀 뒤 4일 날 이것이 공약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DC 갤러리 이제 탈모인들 동호회에서 이재명 후보를 막 칭찬하고 고맙다 하고 이런 게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이재명 후보가 바로 광고를 찍었습니다. 탈모인들에게 바치는 헌정 영상. 그래서 또 그 영상이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은 뽑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은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국민들 마음을 달래주는 연기를 했고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재명은 그때그때 말 바꾸는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은 국민의 요구를 자신의 가치, 신념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마음을 지고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합리적이라 했을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탄력성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상범 전 의원님 말씀. 이재명 후보의 저 놀라운 자기 변신 능력 정말 대단한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표가 되는 것은 귀신같이 알아내는 전 포착 능력은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뭐 합니다. 그런데 말을 안 바꾼다. 뭐 적응력이든 뭐든 간에 그럼 실제 실제 마음은 이재명 후보의 실제 마음은 뭐냐라는 대목은 영원히 남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장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그때 20만 원씩 주자고 했다 안 준다고 했는데 또 어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또 뭐 100만 원을 맞춰줘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러면 정부하고 먼저 협의를 하고 정부를 압박해야 되는데 갑자기 여야 협의해 주십시오라고 던져버리고 이런 대목. 그다음에 세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감세 정책을 몰고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제가 보니까 또 전 국민 국토 보유세를 다른 이름으로 또 추진한다든지 이런 거 보면 리얼 이재명은 뭐냐, 진짜 이재명 후보는 뭐냐 이런 게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뭐 미안한 얘기입니다. 기자회견하는 날 첫 건이란 정진상 씨, 김용 씨가 유동규 씨하고 6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이 나오니까 대장동 문제에서만큼은 굉장히 좀 빨리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한 문장만요. 그 측근들은요. 그 사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라도 유동규 씨와 통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는 지금 상황이 뭐 굉장히 좀 편안하겠죠. 그러나 여론조사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쭉 보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 거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35에서 40 사이에 머무르고 있고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로 가거나 이제 무당층이 지지 후보 없음이 많아진 거죠. 아직 낙관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보고요.
저는 뭐 국민들 그 정책 요구를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그런 뭐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하는 거는 선거에 나온 후보로서 필요한 순발력이고 네.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신성범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치 이게 몸에 좋다면 양잿물이라도 마시듯이 표만 된다면 정체성이고 뭐고 네. 이렇게 끊임없이 우클릭하고 이런 모습들은 과연 이제 국정 운영을 담당할 그런 어떤 대통령감으로서의 일관성이나 신뢰성 이런 거에서 충분한 믿음을 못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 지금 탈모약은 양잿물 아닙니다. 시간 상황 때문에 자 지금 세 분 한 1분 정도씩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게 아무리 반사적이라 하지만 어쨌든 몸값은 올라간 상황이고요. 안 후보께서는 물론 끝까지 자신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뛰겠다는 얘기했지만 결국은 막판에 가면 단일화 이 자체가 실제 이슈로 사실은 더 급부상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 가능성 먼저 이거는 신 의원님께서 먼저. 예. 지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라는 말을 꺼내서도 안 되고 꺼내면 지지율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끝까지 간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고 근데 끝까지 가느냐 정말 끝까지 가느냐 정말 네. 그 대목에 대해서는 나중에는 뭐 올라간 다음에는 어디로 갈 거냐 그러면 손잡을 거냐 윤석열 국민의힘 쪽으로 손잡을 가능성이 지금은 많아 보여요. 하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쭉 견인하는 어떻게 보면 땡기는 힘이 강해지고 있는 게 단순하게 자리가 아니라 정책 연합 내지는 연정 이야기까지도 일부 한단 말이에요. 그 대목에서 안철수 후보가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저는 그 지점을 유심히 보고 싶어요. 예.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요.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매달릴 때는 안철수 후보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안철수 후보가 지금 침몰하는 배에 동승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는 나름 자신을 가지고 물론 희망을 섞어서 오히려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과 손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는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안철수 민주당 연대가 성공하지 못했을 때 민주당 지지층의 실망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오르는 거는 뭐 반사 효과인 측면이 크고요. 이제 반사 효과를 넘어서 후보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즉 보수 진영의 이 후보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보이느냐는 지켜봐야 될 겁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실제 후보 교체가 국민의힘 내부에서가 아니고 국민의힘 윤석열에서 국민의당 안철수로의 후보 교체 가능성은 국민의힘 내부 교체보다는 조금 더 현실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건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거니까.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이 문제는 윤석열 후보로서는 절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 빼고는 지금 이 상황을 반전시킬 별다른 카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또 한 번 여기서 단일화를 시도한다면 진짜 단일화 전문 후보로서 정치 인생의 종착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걸 수 있거든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그런 선택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한 달콤 쌉쌀한 정치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태경 더불어민주당 부산 공동선대위원장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